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70세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범인을 찾겠다던 아들이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가족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의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영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장에서 35년간 일했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영수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았습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영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준호 45세였습니다. 준호는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멀리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평범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검찰청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남자는 말했습니다. 영수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다고 했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액만 8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남자는 영수도 피해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계좌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기지 않으면 전부 동결된다고 했습니다. 연금도 못 받고 카드도 못 쓴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연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결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때로는 다그쳤고 때로는 안심시켰습니다. 영수를 계속 몰아갔습니다. 결국 영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이체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절대 그런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수는 무너졌습니다. 70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은행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수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돈 찾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포 통장 여러 개를 거쳐서 인출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일하는 아들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준호는 다음 날 새벽 첫 차로 올라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를 봤습니다. 영수는 핏기 없는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범인 찾아드릴게요. 며칠 후 영수는 퇴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포 통장도 수십 개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범인 잡기도 어렵고 돈 찾기는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IT 일을 하니까 추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들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못 찾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범인이 너무 치밀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물었습니다. 준호 씨 계십니까? 영수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빚을 갚아서 인사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멈췄습니다. 빈? 무슨 빈? 남자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준호가 다 갚았어요.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영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천만 원.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간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헤어지며 웃었습니다. 준호한테 잘 됐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남자들이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수는 물었습니다. 무슨 빚이 5천만 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투자를 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자기 돈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그 시각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계좌 명의인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대학 친구였습니다. 경찰은 친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친구는 떨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왜 당신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시켰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더 물었습니다. 친구는 자백했습니다. 준호가 전화도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대본을 줬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을 사칭하라고 했습니다. 준호 아버지한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다음 날 경찰이 영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준호를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친구의 진술, 계좌 내역, 전화 통화 기록, 모든 것이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백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5천만 원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독촉했다고 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돈이 급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빌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은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위장했다고 했습니다.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고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았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은 친구 계좌로 들어왔고 준호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연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범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도 같이 갔습니다. CCTV 확인하는 척 했습니다. 2주 후 못 찾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수는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조사실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며칠 후 준호는 기소됐습니다. 사기죄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아버지였습니다. 존속사기였습니다. 죄질이 나빴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준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70세 노인을 속여 평생 모은 돈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까지 위장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2주간 찾는 척 연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판결 후 며느리는 영수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잘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5천만 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채권자들한테 다 갚아졌습니다. 채권자들은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빈손이 됐습니다. 70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손주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속였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교도소 앞에 나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알았습니다. 용서와 회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게 됐습니다. 영수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어색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손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했고 손주는 새 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매번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끊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했지만 예전의 그 아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줬지만 관계는 영원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가족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호는 투자 실패로 5천만 원 빚을 졌습니다. 돈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위장했습니다. 친구를 시켜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70세 아버지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준호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2주간 범인을 찾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빚을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계좌를 추적해서 공범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근 투자 실패로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가 실패하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거짓말과 범죄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준호는 5천만 원 빚을 갚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내와 아이였습니다.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영수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연TV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